박정희는 새벽 5시부터 전통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다.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한 그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 성우와 딸 민정을 키워냈다. 특히 큰아들 성우는 그녀의 자랑이었다. 성실하게 공부해서 대학을 나오고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했으며 이제는 36세가 되어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 은주가 들어온 지 3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순하고 예의 바른 여자라고 생각했던 은주였지만 결혼 후 그녀의 진면목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은주는 아침밥도 차리지 않은 채 화장을 하며 말했다. 정희는 부엌에서 혼자 아들과 손자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럼 성우 아침은 어쩌고? 성우 오빠가 알아서 먹겠죠. 저도 가끔은 쉬어야 하잖아요. 은주의 대답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과 아이 아침도 챙기지 않고 나가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문제는 집안일을 등한시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은주는 돈 문제에 있어서도 도를 넘나드는 행동을 보였다. 성우의 월급 통장을 자신이 관리한다며 가져간 후 가계 지출에 대한 어떤 상의도 없이 자신 마음대로 사용했다. 성우야, 이게 뭐니? 어느 날 정희는 아들에게 카드 명세서를 보여주며 물었다. 백화점에서의 쇼핑, 비싼 미용실, 친구들과의 잦은 외식비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어머니, 그냥 은주가 필요해서 쓴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가득했다. 필요해서? 한 달에 이렇게 써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니? 너희 아이 분유가, 기저귀 값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왜 그런 걸 간섭하세요? 갑자기 은주가 거실로 나와 끼어들었다. 저희 돈을 저희가 쓰는데 뭔 상관이에요? 어머니가 우리 생활비 대주는 것도 아니면서. 정희는 며느리의 뻔뻔한 말에 어이가 없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은주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성우에게 끊임없이 불만을 털어놓았다. 조금이라도 간섭받으면 친정에 가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그녀의 상투적인 수법이었다. 시누이 민정도 참을 수 없어 오빠에게 직언했다. 오빠, 언니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셔서 우리 키우시고 지금도 시장에서 일하시는데 새언니는 집에서 뭘 하는 거야? 성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곤란해하며 은주의 집요한 성격에 휘둘려 어머니의 편을 들지 못했다. 갈등이 절정에 달한 것은 은주가 정이 모르게 시댁 적금을 해지한 사건이었다. 성우야, 적금을 왜 해지했어? 그 돈은 너희 아이 장래를 위해 모아둔 돈이잖아. 어머니, 저도 사람인데 좀 꾸미고 살면 안 돼요? 성우 오빠 돈인데 왜 남의 돈이에요? 은주의 뻔뻔한 대답에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결국 며느리에게 따로 살라고 통보했고 은주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친정으로 돌아온 은주는 처음에는 시댁에서 구박받았다며 피해자 행세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정 식구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은주야, 너도 좀 양보하면서 살지. 시어머니도 나이 많으신데 새벽부터 시장에서 일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고생스러우시겠어. 친정 어머니의 말에 은주는 발끈했다. 엄마도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은주야, 결혼한 여자가 남편 아침도 안 챙기고 나가면서 무슨 잘못이 없다는 거니? 친정아버지까지 나서서 은주를 타이르기 시작했다. 아빠까지. 은주는 서운했지만 친정에서도 자신을 무조건 감싸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를 통해서 왔다.
4살 된 아들 준호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자꾸 울었다. 엄마,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 집에 언제 가? 할머니가 우리를 미워해서 못 가는 거야. 은주가 그렇게 대답하자 아이는 더욱 슬퍼했다. 할머니가 준호 미워해. 할머니는 준호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줬는데. 아이의 순수한 말에 은주는 가슴이 찔렸다. 정희는 정말 손자를 사랑했고 자신이 집안일을 등한시할 때도 묵묵히 아이를 돌봐줬던 것이 사실이었다. 며칠 후 준호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갔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열이라고 진단했다. 아이가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은주는 자신의 행동이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성호는 아내와 아이를 잃은 후 크게 달라졌다.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성호야, 은주한테 연락해보지 그러니? 어머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마음이 아팠다. 제가 그래도 될까요? 어머니한테 상처를 많이 줬는데. 그래도 내 아내고 우리 손자 엄마잖아. 가족이 이렇게 흩어져서는 안 되지. 정희의 말에 성호는 눈물이 났다. 어머니가 이토록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성호는 용기를 내어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야, 나야. 준호는 잘 지내고 있어? 오빠. 준호가 자꾸 아파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고. 은주의 목소리에는 전과 달리 약함이 느껴졌다. 은주야,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준호도 그렇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흩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 전화를 끊은 후 은주는 친정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은주야,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너는 결혼하고 나서 너무 이기적으로 변했어. 시어머니가 65세에도 새벽부터 일하시는데 너는 32살이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친정 어머니의 직설적인 말에 은주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봐. 평생 고생해서 아들 키우셨는데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일은 안 하고 돈만 쓰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런데 어머니도 저한테 너무 심하셨어요. 심했다고? 은주야, 어른이 손자 교육비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너는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고 안 들어주면 친정으로 도망치고. 이게 맞는 거니? 친정 어머니의 말에 은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3년간의 자신의 행동을 차근차근 되돌아보니 정말로 자신이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았다.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시장에서 일할 때 자신은 늦잠을 잤고 집안일은 대부분 시어머니가 했다. 남편의 월급을 자신 마음대로 쓰면서도 시댁에서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조금이라도 간섭받으면 며느리를 무시한다며 화를 냈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친정으로 도망쳤다.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구나. 은주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아이에게 물었다. 준호야, 할머니가 보고 싶어? 응,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준 미역국도 먹고 싶고. 아이의 대답을 들으며 은주는 결심했다. 자신이 먼저 사과해야겠다고. 은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 은주예요. 아, 은주야. 준호는 괜찮니? 정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손자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그래, 와봐. 준호도 데리고 오고. 이틀 후 은주는 아들을 데리고 시댁을 찾았다.
정희는 손자를 보자마자 반가워했지만 은주에게는 여전히 냉담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은주는 정희 앞에 앉아 깊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하시는데 저는 늦잠만 자고 집안일은 어머니께 맡기고 돈은 제 마음대로만 쓰고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이제 알겠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준호도 친아들처럼 돌봐주셨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조금만 간섭하셔도 화를 냈어요. 정희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제가 달라지겠어요. 집안일도 제가 하고 돈 쓸 때도 상의 드리고 어머니를 존경하는 며느리가 되겠어요. 은주의 사과를 들으며 정희의 마음도 움직였다. 사실 그녀도 며느리와 이렇게 갈등하는 것이 괴로웠다. 무엇보다 손자를 못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은주야. 정희가 입을 열었다. 나도 미안하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성질이 급해졌나 봐. 너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저만 잘못했어요. 아니야. 가족이 되려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 하는 건데, 나도 너무 엄격했던 것 같아. 정희의 말에 은주는 눈물이 났다. 어머니.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가족이 흩어져서는 안 되지.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부터 은주는 정말로 달라졌다.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보다 먼저 아침을 준비했고 집안일도 솔선수범해서 했다. 돈을 쓸 때도 반드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상의했다. 어머니, 제가 미용실 가도 될까요? 너무 오래 안 가서 머리가 엉성해졌어요. 그래, 가봐. 여자가 꾸미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예전 같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나갔을 은주가 이제는 허락을 구하고 있었다. 정희도 며느리가 달라진 모습을 보며 마음이 많이 풀렸다. 무엇보다 손자와 다시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뻤다. 성호는 아내와 어머니가 화해한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민정도 새언니가 달라진 모습에 놀라워했다. 새언니,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민정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앞으로는 진짜 좋은 새언니가 될게.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준호도 할머니와 다시 함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해했다. 은주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예전 습관이 나올 뻔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다스리며 노력했다. 어머니, 제가 또 실수했네요.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은주야, 완벽한 사람은 없어.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정희도 며느리의 노력을 인정하며 따뜻하게 격려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생기니 작은 갈등이 생겨도 쉽게 해결되었다. 무엇보다 준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화해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깨달았다. 1년 후 이 집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다. 은주는 정말로 좋은 며느리가 되었고 정희는 자상한 시어머니가 되었다. 성우는 가족 간의 화목함에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민정도 형수를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고마워, 은주야.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에 성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정희가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가족이 흩어지면 모든 게 의미 없어지는 것 같더라.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친정에 있을 때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이런 좋은 가족을 제가 망칠 뻔했네요. 은주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할머니, 이제 우리 계속 함께 살 거죠? 준호의 천진한 질문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우리는 가족이니까. 정희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 이제 이들에게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갈등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이 가족의 이야기는 진정한 화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다.